우리 민수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효자였지. 근데 소연 씨는 뭐 하는 사람이었더라? 그냥 직장 다녀요. 민수 덕에 사는 거지. 정희가 친척들 앞에서 며느리를 깎아내렸습니다. 소연의 손에 든 젓가락이 떨렸습니다. 볼품없는 니네 집안, 난 맘에 들지 않았어. 그 순간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조용한 식탁을 깼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좋으시면 데리고 사세요. 식탁 위가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 버튼이니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께 분명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경남 마산의 한 아파트. 이 집에는 민수와 소연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올해 64입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만 키워온 세월이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정희에게 전부였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대학까지 보냈고 취직하고 결혼할 때까지 한시도 눈을 뗀 적이 없었습니다. 정희의 인생은 오직 아들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소연은 35입니다. 결혼한 지 벌써 5년째였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며느리 소연은 한 번도 딸처럼 불린 적이 없었습니다. 오후 5시 소연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섰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오늘 저녁은 엄마가 미역국 끓여줄게. 내가 좋아하잖니. 정희가 부엌에서 국자를 저으며 아들을 불렀습니다. 소연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수 오늘 회식이에요.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회식? 그래. 그럼 내가 싸줄게. 회사 가서 먹으라 해. 미역국은 아들이 좋아하는 건데. 어머니, 회식인데 도시락을 들고 갈 수는 없죠. 왜 안 돼? 엄마가 끓인 국이 회사 음식보다 나은데. 너도 알잖아. 민수가 밖에서 사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 소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소연의 대답을 듣고도 여전히 아들만 생각했습니다. 소연은 말없이 식탁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야, 식탁은 그렇게 닦는 게 아니야. 구석구석 제대로 닦아야지. 네, 어머니. 민수가 깨끗한 걸 좋아하잖아.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결벽증이 있어서 조금만 더러우면 밥도 안 먹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기 제대로 닦아. 물자국 남으면 민수가 싫어해. 소연은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결혼식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도 정희는 신부인 소연에게 축하 한마디 없이 민수에게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고생 많았다. 이제 편하게 살아라. 그 말을 들으며 소연은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마치 자신은 아들을 고생시킬 짐덩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를 사랑했기에 소연은 참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정희도 마음을 열겠지 생각했습니다. 저녁 7시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민수야, 왔니? 배고프지? 엄마가 미역국 끓여놨어. 엄마, 오늘 회식이라니까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회식? 아, 맞다. 그럼 이거 싸가지고 가. 회사 사람들한테도 나눠줘. 엄마 손맛이 최고라고 자랑해. 엄마, 됐어요. 회식 장소가 고깃집이에요. 정희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는 옷을 갈아입으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연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다가왔습니다. 야, 설거지는 뜨거운 물로 해야 기름때가 빠져요. 그것도 몰라? 네, 어머니. 지금 뜨거운 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세미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야 해. 민수가 예민해서 조금만 지저분해도 싫어하거든. 친정에서 그런 것도 안 배웠어? 소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민수는 원래 집에서 이렇게 안 살았는데 내가 다 해줬거든. 빨래도 청소도 밥도 내 손이 약손이라니까. 어머니, 제가 더 잘하도록 노력할게요. 노력?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어야지. 아들을 진짜 사랑하면 알아서 몸이 움직이는 거야. 근데 너는 항상 회사 일 핑계 대잖아. 어머니, 저도 일을 해야 대출을 갚을 수 있잖아요. 대출? 그거야 민수가 갚는 거지. 내가 뭘 했다고.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희의 말은 언제나 칼날 같았습니다. 소연이 아무리 애써도 정희의 입에서 칭찬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양복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다녀올게요, 엄마. 늦을 것 같아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술 많이 마시지 말고. 속 쓰리면 엄마한테 전화해. 내가 꿀물 타놓을게. 네, 엄마. 소연아, 나 열쇠 가져갔어. 너 먼저 자도 돼. 민수는 소연에게는 짧게 말하고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소연은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정희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예, 설거지 끝나면 마루 좀 닦아. 오늘 바람이 불어서 먼지가 많이 들어왔어. 네, 어머니. 그리고 민수 와이셔츠 다림질도 해놔. 내일 입고 갈 거니까. 구김 하나도 없게 잘해야 돼. 회사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떡해. 알겠습니다. 아, 참. 바지도 다려놔. 민수가 깔끔한 거 좋아하니까. 소연은 설거지를 끝내고 마루를 닦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는 동안 정희는 소파에 편하게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등은 땀으로 젖었습니다. 구석도 잘 닦아? 민수가 깨끗한 거 좋아한다니까. 먼지 조금만 있어도 기침해. 네. 그리고 창틀도 닦아? 거기 먼지 엄청 쌓였어. 내가 얼마나 안 닦았으면. 지난주에 닦았는데요. 일주일이면 또 쌓이지. 매일 닦아야지. 내가 민수 키울 때는 매일 닦았어. 알겠습니다, 어머니. 아, 그리고 내일 아침은 민수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줘. 내가 된장 담가놨으니까 그거 쓰면 돼. 근데 너무 짜게 하지 마. 민수가 싱겁게 먹거든. 네, 어머니.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지난번에는 너무 짜게 해가지고 민수가 다 남겼잖아. 조심할게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소연은 모든 집안일을 끝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으며 소연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것, 민수가 싫어하는 것, 민수, 민수, 민수. 이 집에서 소연은 투명인간 같았습니다. 아무도 소연을 보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회사에서 일하며 받는 월급은 고스란히 집 대출 상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것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이혼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소연은 민수를 사랑했고 이 집을 위해 대출도 함께 갚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5년을 버텼습니다. 소연은 혼자였습니다. 이 집에서 소연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돕는 사람, 집안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소연의 가슴 속에는 서서히 무언가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회사에서 일하며 월급을 받았습니다. 집 대출을 갚기 위해 맞벌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소연의 직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밖에서 돌아다니니까 집안일을 제대로 못하지. 정희의 말 한마디에 소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소연은 출근 전 청소를 하고 퇴근 후 저녁을 차렸습니다. 주말에는 빨래와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정희는 늘 불만이었습니다. 우리 민수는 나랑 살 때는 이렇게 안 살았는데
소연은 참았습니다. 민수를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민수는 중간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민수는 그냥 피하기만 했습니다. 둘이 좀 맞춰봐. 나도 힘들어. 민수의 말에 소연은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소연은 혼자 버텼습니다. 이 집에서 소연은 투명인간 같았습니다. 아무도 소연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으면 정희는 늘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소연은 맞은편에 혼자 앉았습니다. 정희는 민수 그릇에만 반찬을 담아주었습니다. 민수야, 이거 많이 먹어. 엄마가 아까 시장에서 사왔어. 소연의 그릇은 비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스스로 덜어 먹었습니다. 정희는 소연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소연은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소연은 혼자 이불을 덮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민수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이혼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을 위해 대출도 함께 갚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월급은 고스란히 대출 상환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5년을 버텼습니다. 이 집에서 소연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돕는 사람, 집안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소연의 가슴 속에는 서서히 무언가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소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소연은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은행 앱을 열어봤습니다. 대출 상환 내역을 확인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소연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나가는 대출 상환금, 그런데 명의는 민수 단독이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같이 갚기로 했는데. 소연은 불안한 마음에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객님, 해당 대출 명의는 김민수님 단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 이름은요? 따로 명의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시네요. 소연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월급을 모두 대출 상환에 쏟아부었는데 소연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녁 6시 소연이 집에 들어섰습니다. 정희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수 아직 안 왔어요? 응. 오늘도 늦는다더라. 회의 있다고. 소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려는데 정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쉬어.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우리 민수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 거야. 정희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소연이 어제 사놓은 재료들이 한쪽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대신 정희가 사온 갈비가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언제 사오셨어요? 오늘 아침에 시장 갔다 왔지. 민수 좋아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어제 산 재료들은요? 그거 민수 별로 안 좋아하잖아. 내가 치웠어. 소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희는 갈비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엄마가 민수 입맛 제일 잘 아니까. 저녁 8시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식탁에는 정희가 만든 갈비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 어서 먹어. 와, 엄마. 고마워요. 민수는 기뻐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연도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희가 민수 그릇에 갈비를 가득 담아주었습니다. 많이 먹어, 아들. 엄마가 새벽부터 준비했어. 맛있겠다. 소연아, 너도 먹어. 소연이 젓가락을 들려는데 정희가 말했습니다. 너는 나중에 먹어. 민수 먼저 배불리 먹어야지. 어머니, 저도 배고파요. 조금만 기다려. 민수가 먼저야.
소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정희는 민수 옆에 앉아 계속 반찬을 권했습니다. 민수야, 이것도 먹어봐. 엄마가 특별히 양념 맛있게 했어. 회사에서 힘들었지? 엄마가 보약 지어줄까? 괜찮아요, 엄마. 식사가 끝나고 민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연이 설거지를 하려는데 정희가 거실에서 불렀습니다. 너 이리 와봐. 할 말 있어. 소연은 부엌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정희가 소파에 앉아 소연을 쳐다봤습니다. 앉아. 소연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이 집 명의 알지? 네. 민수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 근데 말이야, 그거 좀 내 이름으로 돌려야겠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진명의 말이야. 내 이름으로 바꾸자는 거지. 소연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이 집은 저랑 민수가 대출받아서 산 건데요. 그래도 내 돈도 들어갔잖아. 어머니가 도와주신 건 계약금 일부였고, 대출은 저희 둘이 갚고 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민수가 내 아들이잖아.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피, 내 살이지. 내가 배 아파 낳은 아들이고 내가 키운 자식이야. 근데 집 명의가 왜 아들 이름이야? 당연히 내 거지. 어머니, 하지만 저도 대출 갚고 있잖아요. 매달 월급 전부를 넣고 있고요. 그래서 정희가 소연을 째려봤습니다. 넌 그냥 시집 온 여자야.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사실이잖아. 민수는 내 아들이지만 너는 남이야.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사람이고. 소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 집 식구예요. 결혼한 지 5년이나 됐잖아요. 5년? 그게 뭐 대수야. 난 민수를 38년 키웠어. 너랑 비교가 돼? 어머니, 됐어. 내일 민수한테 말할 거니까 너도 알아둬. 진명의 내 이름으로 바꾸는 거.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연은 거실에 혼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밤 11시 민수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진명의 이야기 하던데. 응? 무슨 이야기? 어머니 이름으로 바꾸자고 하시던데. 아, 그거? 엄마가 아까 나한테도 말씀하셨어. 그래서? 엄마가 원하시면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여보, 이 집은 우리 둘이 대출받아서 산 거잖아. 제 월급도 전부 들어가고 있고. 알아. 근데 엄마가 계약금 보태주셨잖아. 그건 일부분이었고요. 대출은 우리가 갚고 있잖아요. 민수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연아, 엄마가 원하시는 건데 왜 그렇게 따져? 근데 왜 제 이름은 명의에도 없어요? 그건 내가 대출 신청할 때 그렇게 된 거잖아. 그럼 제 이름도 넣어주세요. 제가 5년 동안 번 돈이 전부 이 집에 들어갔어요. 알았어, 알았어. 나중에 생각해 볼게. 민수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대화는 끝났습니다. 소연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부엌에서 민수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도시락 챙겨가.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반찬 넣어줬어. 고마워요, 엄마. 현관문을 나서는데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오늘 일찍 들어와. 빨래 쌓였어. 네, 어머니. 회사에서도 소연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넌 그냥 시집 온 여자야.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점심시간 소연은 친구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나 좀 힘들어. 왜?
무슨 일 있어? 시어머니가 집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바꾸래.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대출 갚고 있는데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어. 그리고 시어머니가 나한테 가족이 아니래. 소연아, 그건 아니잖아. 너 결혼한 지 5년 됐잖아. 그게 남편도 시어머니 편이야. 엄마 원하시는 대로 하래. 미쳤네. 소연아, 그냥 참지 마. 내 권리 찾아야 해. 전화를 끊고 소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녁, 소연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낯선 세탁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연이 부엌으로 들어가자 정희가 말했습니다. 얘 세탁기 돌렸으니까 나중에 널어. 무슨 빨래요? 민수 옷이지. 난 오늘부터 아들 옷만 따로 빨 거야. 어머니, 같이 빨면 되잖아요. 싫어. 며느리 옷이랑 섞이는 거 싫단 말이야.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 옷은 깨끗해야 돼. 너 같은 사람 옷이랑 섞으면 안 돼. 어머니, 그게 무슨... 왜? 불만 있어? 내 아들 옷 내가 빨겠다는데. 소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정희의 차가운 눈빛이 소연을 꿰뚫었습니다. 넌 내 옷 내가 빨아. 우리 민수 옷이랑 섞지 말고. 소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5년 동안 같이 살았지만 정희는 한 번도 소연을 가족으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 집 식구예요. 식구? 내가? 웃기지 마. 넌 그냥 아들한테 붙어 사는 사람일 뿐이야. 정희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연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뭐지? 가족도 아니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소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민수는 편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뭔가 바꿔야 해.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연은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는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올 때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정희의 차가운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소연은 민수와도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요즘 회사 일이 바쁘다며 집에 늦게 들어왔고 들어와서는 곧바로 잠들었습니다. 그날도 소연은 평소처럼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집에 가면 또 정희의 잔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소연의 발이 멈췄습니다. 신발장 앞에 낯선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성용 구두였습니다. 소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소파 옆에 큰 캐리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응, 다 가져왔어. 이제 여기서 살 거야. 민수가 좋아하더라고. 소연이 부엌으로 들어가자 정희가 통화를 끊었습니다. 정희는 소연을 보더니 씩 웃었습니다. 왔어? 오늘 좀 일찍 왔네. 어머니, 이게 무슨... 아, 짐? 내 짐이야. 이제 같이 살기로 했어. 소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같이 산다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원래 마산 시내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이 집에 와서 며칠 머물다 가곤 했지만 완전히 이사를 온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아니야. 며칠 전부터 생각했어. 너 혼자 있으면 외로워 보이더라고. 외로워요? 저는 괜찮은데요. 괜찮긴.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민수가 바쁠 땐 내가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할 거야. 정희는 이미 결정한 일이라는 듯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소연이 장을 봐서 채워둔 냉장고에 정희가 가져온 반찬통들이 하나둘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장아찌, 젓갈, 각종 밑반찬들이 냉장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 냉장고가 꽉 찼어요. 그래, 그럼 내 거 좀 빼. 어차피 민수는 내 반찬이 더 맛있다고 하잖아. 소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물건들을 냉장고에 계속 넣었습니다. 소연이 주말에 장을 봐서 준비해둔 재료들은 하나씩 밀려나 냉장고 구석으로 처박혔습니다. 저녁 8시 민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거실에 놓인 캐리어를 보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아, 그거. 엄마가 이제 여기서 같이 살기로 했어. 네.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야. 며느리가 외로워 보이길래. 그리고 너 요즘 바쁘잖아. 엄마가 밥도 해주고 집안일도 도와줄게. 민수는 소연을 쳐다봤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뭐, 엄마가 편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그래, 우리 아들.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그날부터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희는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을 점령했습니다. 소연이 아침 준비를 하려고 부엌에 가면 정희가 이미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할 일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엄마가 하는 게 더 빠르니까. 너는 출근 준비나 해. 소연은 밀려났습니다. 식탁에는 정희가 차린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반찬들로만 가득했습니다. 소연이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소연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화장대 위가 휑했습니다. 소연이 아침에 쓰고 간 화장품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소연은 놀라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화장품들이 쓰레기 봉투에 담겨 현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정희가 거실에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냄새가 너무 독해서 버렸어. 민수가 향수 냄새 싫어하거든. 하지만 이건 제 거예요. 제 돈 주고 산 거라고요. 알아. 근데 민수가 싫어하잖아. 이 집에서는 민수 기준에 맞춰야지. 소연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화장품들을 꺼냈습니다. 몇십만 원어치가 넘는 화장품들이었습니다. 소연이 모아둔 돈으로 하나하나 산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런 것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집안은 완전히 정희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정희가 좋아하는 쿠션이 놓였고 텔레비전 리모컨도 정희가 독차지했습니다. 냉장고는 정희 음식으로 꽉 찼고 소연이 사온 재료들은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졌습니다. 소연은 점점 이 집에서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주말에도 정희가 모든 걸 차지했습니다. 소연은 자기 집인데도 불구하고 손님처럼 지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연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랑 얘기 좀 해줘요. 이러다간 제가 이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소연아, 좀 참아. 엄마도 나이 드셨잖아. 우리가 맞춰드려야지. 참으라고요? 제 화장품까지 버리시는데요? 그건 엄마가 좀 그러셨네. 근데 너도 향수 좀 덜 뿌리면 안 돼? 소연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언제나 엄마 편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이사 온 것도 저한테 말씀 안 하셨잖아요. 미안해. 엄마가 갑자기 그러셨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럼 어머니한테 다시 나가시라고 해주세요. 그건 안 돼.
엄마가 여기 계시고 싶다는데 어떻게 내보내? 민수는 소연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답답했습니다. 정희와 민수 사이에서 소연은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이 출근하려고 현관으로 나가는데 정희가 불렀습니다. 야, 저녁에 일찍 들어와. 빨래 쌓였고 화장실도 청소해야 돼. 어머니, 주말에 다 했는데요. 일주일 지났으면 또 해야지. 집안일은 매일 하는 거야. 하지만 저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한다고? 그까짓 거 일도 아니지. 집안일이 진짜 일이야. 내가 민수 키울 때는 밤낮 없이 일했어. 소연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소연은 그냥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에서도 소연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가 소연에게 물었습니다. 소연 씨, 요즘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얼굴이 많이 상했는데. 잠을 못 자요? 네, 좀 그래요. 소연은 제대로 자지 못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밤마다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시끄럽고 정희가 부엌에서 움직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소연은 귀마개를 해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정희가 이미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음식들로만 가득한 식탁이었습니다. 소연은 그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지만 맛이 없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왜 안 먹어? 입맛 없어? 정희가 물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긴. 너무 말랐잖아. 그러니까 민수가 안 좋아하지. 정희의 말은 언제나 칼날이었습니다. 소연은 참았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소연의 가슴 속에는 무언가가 계속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소연은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불을 입에 물고 울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소연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정희의 집이었습니다. 소연은 그저 새 들어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희가 이사 온 후 소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미 정희가 부엌을 점령하고 있었고 저녁에 퇴근하면 정희가 차린 밥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이 집에서 점점 자기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민수의 큰아버지 댁 식구들이 이 집으로 모이기로 했습니다. 큰아버지, 큰어머니, 그리고 사촌 동생 민호까지 총 6명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소연은 며칠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명절 음식을 장만하고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소연이 하는 일마다 트집을 잡았습니다. 야, 저는 그렇게 부치는 게 아니야. 기름을 더 둬야지. 어머니, 이게 적당한데요? 적당하긴. 민수네 큰아버지가 기름진 거 좋아하신다고. 내가 뭘 안다고. 소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희는 계속 간섭했습니다. 나물 무치는 것도 고기 굽는 것도 모두 정희가 지시했습니다. 소연은 그저 정희의 심부름꾼 같았습니다. 명절 당일 친척들이 도착했습니다. 큰아버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민수야. 오랜만이다. 큰아버지, 어서 오세요. 그래, 우리 조카 잘 있었지? 큰어머니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큰어머니는 정희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난 사이처럼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소연은 한쪽에 서서 인사만 했습니다. 소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하지만 큰어머니는 소연에게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곧바로 정희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지고 다들 둘러앉았습니다. 정희가 상 한가운데에 앉았고 민수가 그 옆에 앉았습니다. 소연은 식탁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민수 그릇에 음식을 가득 담아주었습니다. 민수야, 이거 많이 먹어. 내가 좋아하는 갈비야. 큰아버지, 형님도 많이 드세요. 정희는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큰아버지가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회사 생활은 어떠냐? 괜찮습니다, 큰아버지. 요즘 프로젝트가 좀 바빠서 힘들긴 한데 잘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 조카가 똑똑해서 잘할 거야. 정희가 거들었습니다. 우리 민수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효자였지. 나 혼자 키우느라 힘들었는데 민수가 엄마 걱정 안 시키려고 얼마나 착했는지 몰라. 그랬어. 민수가 어릴 때부터 기특했어. 큰어머니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정희는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수가 대학 갈 때도 장학금 받았거든. 우리 아들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대단하네, 대단해. 정희는 신이 났습니다. 계속해서 민수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민수가 어릴 때 이야기, 학창시절 이야기, 취직하고 나서 이야기까지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소연은 가만히 밥을 먹으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어머니가 소연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소연 씨는 뭐 하는 사람이었더라? 정희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그냥 직장 다녀요. 회사원이지 뭐. 아, 그래요? 어느 회사? 소연이 대답하려는데 정희가 또 끼어들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작은 회사. 민수 덕에 사는 거지, 뭐. 소연의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손에 든 젓가락이 떨렸습니다. 정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민수가 번 돈으로 이 집도 사고 생활도 하는 거니까요. 며느리가 좀 도와주긴 하지만 뭐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큰아버지가 술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맞벌이 하면 좋잖아. 요즘 세상에 집 사기 힘든데 맞벌이가 뭐가 좋아요. 여자가 집에 있어야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밖에서 돌아다니니까 집안일은 엉망이고. 정희의 말에 소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입안에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아들이 며느리를 선택해 준 거예요. 며느리가 감사히 생각해야죠. 엄마, 그게 무슨... 민수가 작게 말하려 했지만 정희는 듣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긴. 사실이잖아. 우리 민수 같은 아들 어디서 찾겠어요. 집안도 좋고 대학도 좋은 데 나왔는데. 큰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동서, 며느리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왜요? 틀린 말 했나요? 정희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식탁 위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소연은 젓가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이 하얘졌습니다. 솔직히 볼품없는 니네 집안, 난 맘에 들지 않았어. 아들의 고집만 아니었으면 난 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정희가 소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는 건 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왜? 내가 틀린 말 했냐? 엄마, 여기 사람들 많잖아요. 사람 많으면 어때? 사실을 말하는 건데. 정희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했습니다. 소연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널 선택해줬으면 감사히 생각해라.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 집에서 살고 있는지 알아? 소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들고 있던 젓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조용한 식탁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소연을 쳐다봤습니다. 소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좋으시면 데리고 사세요. 식탁 위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큰아버지가 당황한 표정으로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큰어머니는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라고? 지금 내가 뭐라고 한 거야?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는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소연은 정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말 못 들으셨어요? 아들이 그렇게 좋으시면 어머니가 데리고 사세요. 저는 이제 지쳤어요.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 정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을 들어 소연을 때리려는 순간 민수가 정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안 돼요. 저 애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들었어? 엄마도 너무하셨어요. 소연한테 사과하세요. 사과? 왜 내가 사과를 해? 정희는 민수의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문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식탁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큰아버지가 기침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만 가봐야겠구나. 민수야, 어른들끼리 이야기 좀 하거라. 죄송합니다, 큰아버지. 이렇게 되어서 친척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소연은 식탁에 혼자 남았습니다. 민수는 친척들을 배웅하러 나갔습니다. 소연은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려는데 손이 떨려 그릇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소연의 뒤에 서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연아, 미안해.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릇을 씻었습니다. 눈물이 그릇 위로 떨어졌습니다. 엄마한테 내가 말할게. 너무 심했어. 말해서 뭐가 달라져요? 소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어머니 편이었잖아요. 5년 동안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 없었잖아요. 소연아, 이제 지쳤어요. 정말로. 소연은 설거지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부엌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혼자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소연의 마음속에는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결심,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결심. 소연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명절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정희는 소연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고 소연도 정희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회사에서 늦게 들어오고 들어와서도 방에만 들어박혀 있었습니다. 소연은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는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명절날 자기가 한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좋으시면 데리고 사세요. 그 말을 한 이후로 소연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소연은 회사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소연은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생활비 계좌를 확인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내리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체 내역 중에 낯선 항목이 보였습니다.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200만 원. 수취인 이름은 정이었습니다. 소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소연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위로 올렸습니다. 지난달도, 그 전달도, 그 전전달도 똑같았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정의 계좌로 자동이체가 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1년 전, 2년 전까지도 똑같았습니다. 소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생활비 계좌였습니다. 소연과 민수가 각자 월급을 넣어 집 대출과 생활비를 쓰는 계좌였습니다. 그런데 그 돈에서 매달 200만 원씩 정희에게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연은 전혀 몰랐습니다. 소연은 점심도 거르고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는 세 번째 신호음에 받았습니다. 왜? 나 지금 회의 중인데. 여보, 지금 당장 나와줘요. 얘기 좀 해야겠어요. 무슨 일인데? 나중에 집에 가서 얘기하자. 안 돼요. 지금 당장이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도 심상치 않은 걸 느꼈는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1시간 후에 회사 앞 카페에서 보자. 1시간 후 소연은 카페에 앉아 민수를 기다렸습니다.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양복 차림의 민수는 피곤한 표정으로 소연 앞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나오라고 해서. 소연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민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항목들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는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건 왜 매달 200만 원씩 어머니 계좌로 돈이 나가요? 소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용돈 좀 드린 거야. 용돈요?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이 용돈이에요? 1년이면 2,400만 원이에요. 소연아, 목소리 좀 낮춰. 사람들이 쳐다본다. 목소리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당신 제 동의도 없이 이렇게 큰 돈을 왜 몰래 보냈어요? 민수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몰래가 아니야. 그냥 말 안 했을 뿐이지. 그게 몰래 한 거잖아요. 소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옆 테이블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습니다. 소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계좌는 우리 둘 생활비 계좌예요. 제 월급도 여기 들어가고 있고요. 근데 왜 제 돈까지 어머니한테 줘요? 내 돈만 준 게 아니잖아. 내 돈도 들어간 거고. 그럼 당신 돈으로만 주세요. 왜 공동 계좌에서 빼가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연이 계속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요? 왜 몰래 이렇게 큰 돈을 보낸 거예요? 엄마가 집 담보대출 도와줬잖아. 도와줬다고요? 계약금 일부 보태주신 거예요. 대출은 우리가 갚고 있잖아요. 제 월급이 매달 다 여기 들어가고 있고요. 알아. 근데 그래도 엄마가 도와주신 건 사실이잖아. 소연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민수의 논리는 말이 안 됐습니다. 계약금 일부를 보탰다고 해서 매달 200만 원씩 받을 권리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 계약금만큼만 돌려드리면 되잖아요. 왜 1년에 2천만 원 넘게 드려요? 소연아, 엄마가 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지. 그건 당신이 당신 돈으로 하세요. 제 돈까지 쓰지 말고요. 소연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연아, 우리 부부잖아. 내 돈이 어디 있어. 그럼 저한테도 물어보는 게 맞잖아요. 매달 200만 원씩 나가는 걸 왜 저한테 숨겼어요? 숨긴 게 아니라
말하면 내가 반대할 것 같아서. 당연히 반대하죠. 저희도 대출 갚느라 힘든데 왜 매달 그렇게 큰 돈을 들여요? 소연이 목소리를 높이자 민수도 짜증을 냈습니다. 그럼 어떡해? 엄마가 원하시는데 나보고 엄마 말씀 거역하라고? 거역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야죠. 우리 잘 살고 있잖아. 잘 살긴요. 전 매달 월급 전부를 이 집에 넣고 있어요. 제 통장엔 돈이 하나도 안 남아요.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연아, 이해해줘. 엄마가 나 혼자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는데. 나도 효도 좀 하고 싶어. 효도는 당신 돈으로 하세요. 제 돈은 제가 쓸 거예요.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소연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내 월급은 내가 따로 관리해. 나도 내 돈으로 할게. 좋아요.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는데 민수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소연아. 소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카페를 나와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소연이 집에 들어섰습니다. 거실에는 정희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정희를 쳐다보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정희가 말했습니다. 야, 민수한테 전화 왔더라. 무슨 일이래? 소연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서서 정희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매달 200만 원씩 받으셨죠? 정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태어난 척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뭐가 어떠냐고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돈이 저희 생활비 계좌에서 나간 거예요. 제 월급도 들어간 돈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들 돈 좀 받는 게 뭐 어때서? 정희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민수는 내 아들이야. 내가 키웠고 내가 대학까지 보냈어. 그러니까 민수가 버는 돈도 내 거지. 어머니, 민수는 이제 결혼했어요. 가정이 있다고요. 가정? 넌 아직도 우리 가족이 아니야. 정희가 소연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넌 그냥 민수한테 붙어 사는 거야. 민수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감히 나한테 뭐라고 해? 소연의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민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 인생을 다 바쳤어. 그러니까 민수가 나한테 돈 주는 건 당연한 거야. 어머니, 효도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저희 형편도 생각하셔야죠. 저희도 대출 갚느라 힘들어요. 힘들긴. 민수가 다 해주잖아. 넌 그냥 따라 사는 거면서.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비웃었습니다. 울긴 왜 울어? 내가 약자인 척하지 마. 넌 내 아들 덕에 이렇게 사는 거야. 그 순간 소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끝내야겠어요. 뭐? 어머니든 민수든 이제 끝이에요. 소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정희가 밖에서 소리쳤지만 소연은 듣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에 변호사 상담을 검색했습니다. 5년 동안 참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연은 결심했습니다. 제 권리를 찾기로,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기로. 소연의 손가락이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소연은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달라질 거라고. 이제는 소연이 움직일 차례라고. 소연의 눈빛에는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소연은 회사에 오전 반차를 신청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소연은 시내 한 변호사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젊은 여성 변호사가 맞이했습니다. 김지연 변호사였습니다. 온라인으로 평이 좋아서 선택한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연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어떤 일로 오셨는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소연은 자리에 앉아 지난 5년간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와의 갈등, 집 대출 문제, 매달 빠져나가는 200만 원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김지연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일단 집 대출 서류부터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상환은 누가 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명의는 남편 단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환은 제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나가고 있어요. 김지연 변호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증거가 명확하네요. 은행 거래 내역 가져오셨나요? 소연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5년치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김지연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얼굴에 확신이 서렸습니다. 김소연 씨, 이건 명확합니다. 집 명의가 남편 단독이라 해도 실제 대출 상환을 소연 씨가 하셨다면 법적으로 지분을 주장할 수 있어요. 계산해 보니 소연 씨가 낸 금액이 전체의 60% 이상이네요. 정말요? 네. 이건 재산분할 소송에서 충분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소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매달 받아가신 돈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을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증여한 셈이니까요. 그럼 그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일단 시어머니와 남편 측에서 어떤 주장을 하는지 봐야 합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지연 변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사해 볼 게 있어요. 시어머니께서 현재 어떤 재산을 갖고 계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혹시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이 있는지요? 잘 모르겠어요. 시내에 작은 아파트 하나 갖고 계신 걸로 아는데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 안에 연락드릴게요. 소연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연은 회사로 향했습니다. 사흘 후 김지연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연은 회사 옥상으로 올라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소연 씨,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좀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요? 시어머니께서 최근에 부동산 거래를 하셨더라고요. 본인이 살던 아파트를 팔고 다른 아파트를 계약하셨어요. 소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걸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죠? 그뿐이 아니에요. 계약한 아파트 가격이 원래 아파트보다 훨씬 비쌉니다. 차액이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셨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소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저희 집 명의를 바꾸려고 그러신 건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부동산 중개인 진술서를 확보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며느리 몰래 진행하신 거라는 증언도 있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하죠?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시어머니와 남편분의 통화 내용도 녹음할 수 있으면 좋고요. 일단 소연 씨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대화를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소연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정희가 몰래 집을 팔려고 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소연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소연은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가 하는 말, 민수가 하는 말, 모든 것을 핸드폰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중요한 대화는 녹음도 했습니다. 일주일 후 김지연 변호사가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이번엔 직접 만나자고 했습니다. 소연은 점심시간에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소연 씨,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김지연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뭔가요? 소연 씨 친정 재산 조사를 했어요. 혹시나 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네. 소연은 의아했습니다. 친정 재산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소연 씨, 혹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유산 상속받으신 거 없으세요? 아니요. 저희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셨어요. 유산 같은 거 없었어요. 그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김지연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소연에게 내밀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소연은 서류를 보다가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소연 씨 명의로 된 상업용 건물이에요. 서울 강남구에 있는 5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이런 거 받은 적 없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자동으로 상속된 것 같아요. 소연 씨가 유일한 상속인이니까요. 소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건물이 얼마나 되는데요? 시가로 약 300억 원 정도 됩니다. 소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0억? 그런 큰 돈이 자기 명의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머니께 연락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어머니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소연은 사무실을 나와 곧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세 번째 신호음에 받았습니다. 소연아, 왜? 엄마, 나 지금 물어볼 게 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건물 상속받은 거 있어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니? 엄마, 왜 말 안 했어요? 그런 큰 재산이 있는데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으면 했거든. 그리고 내 시댁에서 그거 알면 돈 달라고 할까봐 걱정됐어. 엄마가 대신 관리하고 있었어. 나중에 내가 힘들 때 쓰라고.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건물은 내 아빠가 평생 모은 거야. 너만 주고 싶다고 하셨어. 엄마 몫까지 다 내 명의로 해뒀어. 엄마 고마워요.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그런데 왜 갑자기 그걸 물어봐? 지금 제가 좀 힘들어요, 엄마.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게요. 소연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별 볼 일 없다고 무시하던 정희. 민수 덕에 산다고 비웃던 정희. 그들이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소연은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쓸쓸하지만 단호한 미소였습니다. 이제 소연에게는 무기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소연은 김지연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증거 더 모았어요. 그리고 제 재산 내역도 확인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소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소연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무시한 데가 이제 보여줄게. 소연은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5년 동안 참고 견뎠던 모든 것들을 되돌려 받을 것입니다. 소연은 더 이상 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권리를 찾을 준비가 된 여자였습니다.
저녁 소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정희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소연은 정희를 지나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가 뭐라고 말했지만 소연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소연에게는 비장의 카드를 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정희와 민수에게 진실을 보여줄지. 소연의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소연은 김지연 변호사와 함께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대출 상환 증명서, 부동산 거래 기록, 심지어 정희와 민수의 통화 녹음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민수의 작은아버지 칠순 잔치였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큰아버지 댁 식구들, 작은아버지 댁 식구들, 그리고 먼 친척들까지 총 1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식당에 모였습니다. 소연은 그날따라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연의 얼굴에는 긴장보다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 이미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희가 제일 먼저 소연을 봤습니다. 정희는 소연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상석에 앉았고 양옆으로 친척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정희는 민수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버지가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동생 칠순을 축하합니다. 모두 건배, 건배. 사람들이 일제히 술잔을 들었습니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때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작은아주버님, 칠순 축하드려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고맙네, 고마워. 정희는 분위기가 좋아지자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부터 하던 습관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민수 자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민수가 요즘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과장 됐다니까요. 오, 그래. 축하한다, 민수야. 친척들이 축하를 건넸습니다. 민수는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똑똑했는지 몰라요. 내가 혼자 키웠는데도 공부 잘하고 착하고.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밥을 먹으며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 같은 아들 둔 사람 없을 거예요. 효자고 착하고 엄마 말씀도 잘 듣고. 큰어머니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요. 민수가 효자지. 정희는 더욱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소연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만 없었으면 쟤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식탁 위의 공기가 순간 멈췄습니다. 소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희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이잖아. 민수 덕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지. 정희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렸습니다. 솔직히 너 같은 계집애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게 내 평생 한이야. 볼품없는 게 뭐가 있다고 우리 아들이 너를 골랐는지. 소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친척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어머니,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씀은. 왜? 틀린 말했어? 너네 집안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 주제에 우리 집에 붙어 살면서 목에 힘이나 주고. 정희의 말이 갈수록 독해졌습니다. 소연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정희가 물었습니다.
소연은 봉투를 열어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건 지난 5년간의 은행 거래 내역입니다. 이 집 대출 상환 내역이에요. 소연은 첫 번째 서류를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보시다시피 대출 상환은 제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나갔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5년 동안요.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소연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조용히 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소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매달 받아가신 돈 내역입니다. 매달 200만 원씩 저희 생활비 계좌에서 빠져나갔어요. 제 동의도 없이요. 정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이 천한 년이 감히 정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 아들 돈이야.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 아들 돈이라고요? 제 월급도 들어간 돈인데요. 그렇게 잘나셔서 가족처럼 생각 안 한다던 내 돈까지 꼬박꼬박 챙겨가셨어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최근에 하신 부동산 거래 내역입니다. 어머니는 저 몰래 아파트를 팔고 다른 아파트를 계약하셨어요. 닥쳐. 그게 내가 알 바야? 내 돈으로 한 거야. 정희의 목소리가 식당을 울렸습니다. 친척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 돈이요? 어머니가 매달 저희한테 받아가신 돈 아니에요? 그래. 그게 어때서? 내가 민수 키웠는데 그 정도 받는 게 당연하지 않아? 너 같은 쓰레기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정희의 욕설이 거침없이 쏟아졌습니다. 큰아버지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막으려 했습니다. 정희야, 진정해. 여기서 왜 이래? 형님은 가만히 계세요. 이 계집애가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을 하는지 보세요. 소연은 침착하게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보여드려야겠네요. 서류 위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제 명의로 된 건물이에요. 서울 강남구에 있는 5층짜리 상업용 건물입니다. 시가 300억 원입니다.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볼품없다고 하신 제 집안 재산이에요. 제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유산이죠.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새빨개졌습니다.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 집안이 뭐가 있다고.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기 등기부등본도 있고요. 소연가 서류를 들어보이자 정희가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이 더러운 년, 나를 망신시키려고. 찰싹? 정희의 손바닥이 소연의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연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뺨에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 너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정희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큰아버지가 정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희야, 정신 차려. 소연은 뺨을 쓰다듬으며 정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때리세요. 더 때리세요. 그래야 어머니가 한 짓이 더 명확해지니까요. 소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이 켜져 있었습니다. 방금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 저를 때린 것 다 녹음됐어요. 이것도 증거로 쓰겠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너, 아들이 그렇게 좋으시면 평생 데리고 사세요. 아시겠어요?
소연의 말이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5년 동안 무시하고 모욕하고 이용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끝이에요. 주르륵 정희의 다리가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수가 부축하려 했지만 정희는 주저앉았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건 며느리가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굴욕을 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연은 서류들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뺨은 아직도 따끔거렸지만 마음은 시원했습니다. 작은아버지, 칠순 축하드려요. 좋은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소연은 친척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민수가 뒤쫓아왔지만 소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은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뺨의 통증보다 가슴의 후련함이 더 컸습니다.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소연은 택시를 불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호텔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택시가 도착했고 소연은 뒤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소연은 차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뺨의 손자국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연이 찾은 자존감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나로 살 거야. 차는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소연의 새로운 시작을 향해. 소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소연은 호텔에서 한 달을 지낸 후 조용한 동네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2층 집이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는 작은 공원이 보였고 아침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집을 꾸며나갔습니다. 소파는 소연이 좋아하는 베이지색으로 골랐습니다. 커튼도 식탁보도 화분도 모두 소연 취향이었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온전히 소연의 공간이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김지연 변호사의 도움으로 재산 분할도 정리됐습니다. 소연이 5년 동안 갚은 대출금과 정희가 가져간 돈까지 모두 계산했습니다. 민수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결국 소연에게 정당한 몫을 돌려주었습니다. 정희는 그 후로 소연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소연은 그게 편했습니다. 이제 그들과는 남이었습니다. 5년의 인연이 끝난 것입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소연은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소연이 심은 제라늄에서 분홍색 꽃이 피어났습니다. 소연은 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쁘다. 혼잣말이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소연은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미영이었습니다. 소연아, 뭐해? 집에서 쉬고 있어. 너는? 나 근처 지나가는데 커피 한잔 할래? 내가 이사 온 동네 구경도 하고 싶고. 그래, 좋아. 2층 집이야. 주소 보낼게. 1시간 후 미영이 찾아왔습니다. 케이크 한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집들이 선물이야. 늦었지만 고마워. 들어와. 미영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햇살이 가득한 거실, 깔끔하게 정돈된 주방, 베란다의 화분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여기 진짜 좋다. 소연아,
내 취향이 이런 거였구나. 전에는 몰랐네. 나도 몰랐어. 시댁에서 살 때는 내 취향이 뭔지도 생각 못 했거든.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한테서 연락 왔어? 한 달 전에 한 번 왔었어. 다시 만나자고. 뭐라고 했어? 거절했어. 이제 끝난 일이니까. 후회는 안 해? 소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후회? 전혀. 오히려 왜 진작 이러지 못했나 싶어. 다행이다. 내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뻐. 미영은 소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소연도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미영아, 고마워.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당연하지. 우리 친구잖아. 미영이 돌아간 후 소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소연이 좋아하는 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새우, 파프리카, 양파. 소연은 파스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요리를 하는 동안 소연은 흥얼거렸습니다. 노래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소연은 집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았었습니다. 정희가 시끄럽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소연은 마음껏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녁을 차리고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파스타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소연은 포크를 들어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소연이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소연이 좋아하는 맛이었습니다. 맛있다. 혼잣말이 자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소연의 속도로 먹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소연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는 것을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누구와 함께 있지 않아도 그냥 혼자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소연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마산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별들이었습니다. 소연은 생각했습니다. 지난 5년의 시간들을요.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소연이 있었으니까요. 더 강해졌고, 더 단단해졌고, 더 나다워졌습니다. 이제야 내 이름으로 사는구나. 소연의 입에서 저절로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소연은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김소연이었습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